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폭락에 절대 사지 마세요. 이 신호에 사야 부자 됩니다. 2차 전지 폭락에 절대 사지 말고 어디에 사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8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이니까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폭락에 절대 사지 마세요. 이 신호에 사야 부자 됩니다. 사실상 지금 2차 전지가 여전히 지속적인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과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 전지를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 두 번째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럼 2차 전지를 어디서 사야 되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와 2차 전지를 어디서 사야 되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결국 2차 전지가 하락하는 이유는 항상 대장주의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내 대장주로 보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LG 화학으로 보겠지만 이거를 해외까지 열어서 보자면 단연 테슬라가 중요한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가 폭락에 세계 최고 부자 자리도 내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슬라가 끝도 없는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포브스는 10일 LVMH 루이비통이죠.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 버나드 아놀트를 세계 최고 부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LVMH는 루이비통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 명품 패션 브랜드 기업입니다.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죠. 포브스는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매일 집계를 하는데 기록은 동부 표준 시각 기준 매일 오후 5시에 갱신이 됩니다. 13일 기준 세계 최고 부자 아놀트의 순자산은 약 1886억 달러고 우리 돈으로 약 24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돈이 가지고 있는 게 244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포브스 선정 세계 2위 부자가 된 머스크의 순자산은 약 1768억 달러로 약 229조 원입니다. 사실상 뭐 244조 원이나 229조 원이나 뭐 비슷한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차이가 13조입니다. 15조죠. 예, 15조입니다. 15조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도 어, 압도적으로 1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15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대한민국에서 이 차이만 가지고 있어도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45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11억 달러가 감소한 오라클 대표 레리 앨리슨보다 4배 이상 줄어서 살짝 감소폭이 가장 큰 억만장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머스크의 순자산이 감소한 배경에는 당연히 테슬라 주가 폭락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자 최대 주주인 머스크는 약 14%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50% 이상 폭락하면서 반토막이 났고 장중 시가총액은 2020년 11월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648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 주가는
4.09% 하락한 160.9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머스크가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한 이 테슬라 경영에 좀 소홀해졌다라는 우려가 커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도 약 2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일론 머스크 때문 아니냐. 그래서 테슬라의 하락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그 자체, 그래서 머스크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회장 자리가 없어서 오너 리스크가 있었는데 오히려 테슬라는 회장 자리가 있으니까 이 리스크가 생기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저렴했던 적이 없었다면서도 이 여전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나 빠졌는데 라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이 테슬라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 이 최근 고가 대비해서 9월 달이죠. 9월 달 고가 대비 312달러에서 쭉 내려오면은 160달러, 지금 160.95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최저로 보자면은 156.91달러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반 토막 정도가 난 상태다. 지금 마이너스 한 50% 정도 딱 정확히 좀 급락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상 1년도 아니고 대략 3개월 만에 마이너스 50%를 좀 기록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향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로 끝이냐? 그냥 급락했으니까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요 부진에 착감 내린 테슬라. 앞으로 더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테슬라가 지금 3개월 만에 마이너스 50%를 찍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세계 1위 부자도 자리를 내줬는데, 중요한 건 2위뿐만이 아니라 3위 자리도 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위 자리도 내주고 3위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조차도 차를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가격을 더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월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오랫동안 테슬라에 대한 약세론자로 활동했던 토니 세코나기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가격이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테슬라 투자 의견을 종전 시장 수익률 하회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0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현 주가 대비 16%더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지금 160달러죠. 근데 목표가를 150달러로 지금부터 약 16%가량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현재가 대비해서는 16%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미 좀 더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어, 더 빠져도 사실상 지금 150달러쯤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차 가격을 더 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테슬라의 올 4분기와 2023년 회계연도 연간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점점 더 수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회사 측은 12월 인도분 전기차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중국에서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으로 돼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테슬라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전기차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평균 판매 가격이 종전보다 약 2.6%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업체들 간의 경쟁 격화와 테슬라의 비싸면서도 단순한 제품 라인업 때문에 이 같은 가격 인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소비자들이 고가의 전기차 구매를 회피하고 있는 거시경제 역풍도 테슬라 실적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테슬라는 이번 12월에도 추가로 더 많은 가격 인하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IRA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 내 제품 가격도 더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이 5만 3천 달러 수준에서 내년 3분기에는 5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세코나기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계속된 제품 가격 인하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잠재적 변수도 있다라고 봤고요. 사실상 그건 뭐다? 가격 인하를 해야 가격 인하를 계속 했을 때 사실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지. 만약 가격 인하를 안 한다? 그럼 수요도 줄고 오히려 테슬라가 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하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에서 전기차 대당 900달러 정도 마진 개선을 할 수 있고 생산 원가 절감과 영업비용 개선, IRA법상 세액 공제 등으로 가격 인하를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을 좀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속 이제 테슬라를 추종하던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고 테슬라 주가도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의 테슬라 가격은 사실상 이 경기 침체가 오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가격 인하를 해야 되고 인하를 했을 때 아마 충분히 주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인하를 안 한다? 안 하면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목표가는 이미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지금 이 전망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이게 그냥 단지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냐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이번 12월 말입니다. 8일간 중국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을 멈춥니다. 왜 멈추냐? 아니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되면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왜 굳이 이달 말 8일간 멈추냐는 거예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을 이달 말 8일간 중단할 전망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달 계획한 모델 Y 생산을 약 30%가량 줄이기 위한 조치다라고 나와주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12월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생산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테슬라의 최고 인기 모델인 모델 Y를 비롯해 모델 3를 생산하고 있고요. 인용한 메모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2월 남은 기간 동안 모델 Y를 2만 대가량 생산할 계획이고요. 3주간 매주 13,000대씩 총 39,000대를 모델 Y를 생산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 줄은 수준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하이 공장 생산 중단 계획의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고 모델 Y의 생산 중단이 모델 3 생산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모르겠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여름 상하이 공장 증설 작업을 통해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 자리를 탈환할 계획을 세운 바가 있고요. 하지만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재고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가격 인하라든가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 재고를 빨리 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판매를 촉진하고 있고 총 10만 291대를 인도를 했고 2020년 말 상하이 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래 월간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할인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 중국 승용차 판매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수요 둔화세가 일단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사실상 테슬라가 중국에서 잘 팔린다고 하지만 이 모델 Y에 대한 생산량이라든가 모델 Y에 대한 이 생산이 어느 정도 멈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현실적으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테슬라의 모델 Y가 원래는 3만 9천 대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약 몇만 대? 2만 대 생산만 진행이 돼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줄어들었네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머스크 리스크까지 아직 테슬라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시겠지만 이 트위터 때문입니다. 17조 원 트위터 빚더하는 머스크, 테슬라 주식담보대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가지고 돈을 낼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의 은행 빚을 줄이기 위해 테슬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 인수 자금을 빌려준 투자 은행들은 트위터 명의의 11.75% 고금리 무담보 대출 약 3조 9,500억 원을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한 마진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식이 어, 담보로 잡혀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테슬라 주식이. 그래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130억 달러, 약 17조의 부채를 떠안게 되자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투자 은행들과 논의한 결과 트위터 명의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은 약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위터 빚 일부를 테슬라 주식담보대출로 전하는 것은 이제 예비적 논의고, 그러니까 본론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적인 건 아니고 이런 방안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결정도 아직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앞서 머스크는 440억 달러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건 스탠리,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으로부터 130억 달러를 대출받았고, 나머지는 테슬라 조유 주식을 매각을 함으로써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빚 일부를 테슬라 주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테슬라의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당연히 테슬라 주식에 언제든 손해겠죠. 왜냐면은 그 대출이라는 게 결국엔 테슬라 주식을 이 포로로 잡고 준 돈이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 주식을 100억 달러치 넘게 팔아치워 주주들에게 많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것 테슬라 주식담보대출은 테슬라 주가 하락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말만 본다고 한다면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사실상 이 테슬라는 지금부터 더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지금 사실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언제 사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신호가 떴을 때 동시에 뜨면은 사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테슬라의 주가를 추세 전환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국내 이슈도 있어야겠죠.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하는 시기가 겹쳐야 되고요. 세 번째 얘기하면은 이거는 바로 금리 인하 시기가 겹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테슬라의 주가를 추세 전환할 만한 이슈,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하는 시기, 금리 인하 시기에서 이 세 가지가 겹쳐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입니다. 테슬라 주가를 추세 전환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사이버 트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지고 날카로운 사다리꼴 테슬라 사이버 트럭 프레임이 유출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이버 트럭 지금 조립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띄고 있죠. 이게 사이버 트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 테슬라에서 만든 픽업 트럭이에요. 근데 출시한다 하는데 아직도 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그동안 없던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계속된 출시 지연으로 실망을 안겨왔습니다. 최근에 마찬가지로 지연되던 세미 트럭의 출고가 시작되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미 트럭보다 사람들이 지금 궁금한 거는 사이버 트럭이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 포럼과 오너스 클럽에는 최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포착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 프레임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사진 속 프레임은 플랫폼 위에 얹어 있으며 함께 공개된 다른 사진에서는 흰 가림막으로 덮인 차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프레임이고요. 아마 이게 사이버 트럭의 프레임이지 않나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누가 봐도 사이버 트럭처럼 생긴 정말 완벽하게 각진 차량이 지금 흰 천에 쌓여서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각져 있는 거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사이버 트럭이죠. 그죠? 그래서 어, 사이버 트럭 포럼에서는 흰 가림막이 지난 10월 유출된
다른 사진 속 랩핑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사이버트럭 차체로 추정되는 차량이 흰 랩핑으로 가려진 채 공장 내부에서 운송되는 모습이 담긴 스파이샷이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사이버트럭의 각진 모습이죠. 이번에 유출된 사진 속 프레임은 사이버트럭 콘셉트 디자인과 매우 유사해 사이버트럭의 프레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휠과 캐스팅 등 프레임 구조를 이유로 들어 해당 사진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 스파이샷을 토대로 사이버트럭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이버트럭이 기존에 이제 계획대로라면은 언제냐면은 2023년도에 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 사이버트럭이 진짜 출시가 된다면 충분히 테슬라를 추세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보시면 현대차그룹 언제 2024년 미국 전기차 본격 생산이 진행이 된다라는 게 언제 2024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2024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또한 예상보다 1년 앞당긴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열고 2024년까지 기존 조지아 공장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2024년부터 EV9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V9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대형 전기 SUV로 현대차 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EV9입니다. 펠리세이드 크기만한 SU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날 언급된 조지아 공장은 기아가 2010년 2월에 준공한 것으로 260만 제곱미터 부지에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시설이 자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개최를 하고, 일단 2024년부터 EV9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이제 이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언제부터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24년부터 EV9 생산이 진행이 되고요. 2025년도 이제 생산이 지속되는 시기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2023년 중순쯤에 사이버트럭이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4년쯤 이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젠가요?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년 연준 피벗 없을 듯, 2023년에는 금리 인하 없을 듯, 2024년 초 금리 인하 유력입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미국 누빈 자산운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정책 전환 시점에 대해서 시장 기대보다 늦은 2024년 초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누빈 자산운용 토니 로드리게즈 채권 부분 대표는 미 연준의 지난 금리 인상부터 인하까지가 마지막 사이클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이를 감안하면 2024년 2월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은 내년 4분기 금리 인하 혹은 3분기 인하까지 반영하고 있다지만 내년 연말까지 연 5%대로 동결한 뒤 내후년에나 그러니까 2024년 초에나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이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치인 연 2%를 맞추기에 미국의 임금 인상률이 연 5%대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연준 목표치에 도달하고 내구재 등 금리 민감 지출이 줄어드는 등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언제 2024년 초쯤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린 뭡니까? 아, 2024년 초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2023년 말이나. 그럼 확인했습니다. 테슬라 추세 전환은 2023년 중순에서 말쯤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금리 인하도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그리고 미국 생산도 2024년입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는 언제
바로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쯤이 아마 진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또는 전기차의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2022년에 1년 동안 오래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바로 2023년 말, 2024년 초가 대세 상승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시기 일단 가장 처음인 사이버 트럭이 언제 출시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출시, 그 다음에 현대차 생산, 미국 생산 이거 이슈 보고 가자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스마트폰 내에서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니까 100% 무료로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로봇이랑 UAM이랑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실전 매매 기법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까지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얻어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12월 15일, 12월 14일, 13일, 12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까지 다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제약 이슈가 있었죠. 무슨 이슈가 있었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최근에 있었던 이슈 관련주 다 무료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